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과 딸 두 자식을 키웠죠. 제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고, 우리 가족은 많이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크게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고, 언제나 집안의 기둥처럼 저를 지지해주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들 눈에 보기에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죠.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늘 침착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사실 그이는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왔고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렇다고 남편이 매일같이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한번 폭발하면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황폐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들은 남편의 이런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경쟁심이 강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밀린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행동을 옹호하곤 했습니다. 남자라면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요. 그 결과 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죠. 둘째인 딸은 정반대였습니다. 딸은 남편의 폭발적인 성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애쓰곤 했습니다. 딸은 항상 남편과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 역시 남편의 성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긴장감은 남편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고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해서 TV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남편에게 대들며 왜 항상 나만 나무라시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제멋대로 하시냐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향해 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딸이 뛰어들어 남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 남편은
그제야 손을 내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불같은 성질이지만 평소에는 다정하게 외식도 하고 휴가철이면 여행도 갔었죠. 남편에게는 시골의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그 땅에 가서 캠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딸은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을 꿈꾸겠다고 음악학원에 보내기도 했고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족한 형편이더라도 저희 부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남편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치료가 늦어지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제 남편이자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병의 특성상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어 치료를 손쓰기가 어려웠고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미안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남편의 이런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울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리면서 우리 가족의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의 병이 악화되면서 집안의 경제 상황도 나빠졌고 이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찾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며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딸도 학업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도 아들에게 마지막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시골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땅은 그의 고향이자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시골 땅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주세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우리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시골 땅을 물려주며 이 땅을 잘 간직해라.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시골 땅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업 역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팔아받은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음식점을 열었다가 금세 문을 닫았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시 실패했습니다. 모든 돈을 잃은 그는 우리를 찾아와 다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줬기 때문이죠. 아들은 자신이 모든 돈을 잃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도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제대로 된 지원도 안 해주고 결국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잖아.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긴 시골 땅을 잘 지키며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엄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이제는 오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향해 너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 넌 그냥 고생 안 하고 살면 그만이지 않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딸은 그런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오히려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저는 아들에게 너무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우리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여전히 돈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는 말은 아들이 하는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아서
오빠에게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괘씸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이 날린 재산은 우리의 생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다 날리고 와서도 우리 탓만 하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언젠가부터 돈 없는 집구석이 싫다며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골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의 시세가 무려 500배나 뛰었다는 소식은 저와 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팔지 않고 간직해온 땅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버지가 이 땅을 남겨두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땅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시골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땅도 나한테 줘야 해요.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 몫의 유산을 주었어.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은 없어.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그딴 식으로 나오면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고소해버릴 테니까. 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원망하며 힘들게 했던 아들이 이제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다니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딸을 위로하며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희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법정 싸움은 우리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들은 더욱 독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딸은 저를 위로하며 엄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저와 딸은 그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리 가족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이 받았던 유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생전에 아들에게 충분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그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들이 나를 원망하며 쏟아내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엄마,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원망하게 된 것이 정말로 우리의 잘못일까요? 재판이 끝날 즈음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이미 유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법원에서 패소한 후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딸은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도 딸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며 우리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의 사랑과 이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